자, 또 조금만 더 정책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세제 정책. 자, 지금 최근에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약간 우클릭하고 있죠. 이 빨간색은 우클릭, 파란색은 말만 우클릭이지 그 속내를 들여보면 뭐다? 좌클릭이다. 네. 말만 완화지 그 속내를 들여보면 규제다. 이해되셨죠? 네. 종부세, 양도세 부담 완화. 네.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났는데 부담 완화보다 약간 현행을 유지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다. 그러면 뭔가 약간 그때는 조치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뭐 이런 큰 의미 없고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 지금 공급 부족. 우리 지지난 정부에서는 공급 부족을 인정을 하진 않았어요. 공급 부족을 인정을 하진 않았어. 왜 뭘 보고 인정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아무렇지도 안 됐거든요. 그냥 안 한 거지. 근데 지금은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공급 부족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주안점보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주택 공급을 공공으로 하겠다. 이거 공공으로. 임대주택 넣겠다는 거예요. 임대주택. 네.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급주택이 나올 리 없으니 지금 이미 고급주택들은 더 양극화가 심화될 확률이 높다. 네. 자, 중산층 주거사다리 구축. 자, 전세시장 안정. 전세금융공사 신설. 뭔가 이렇게 국가 공기관을 저는 만든다고 하면 막 부담스러워요, 되게. 되게 부담스러워. 뭔가 이렇게 기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잘 지낼 수 있게 이게 아니라 뭔가 막 이렇게 신고하고 막 처벌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장기 계약 유도. 이 말만 바꾼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2+2 또는 뭐 2+2+2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 복원 추진, 개발이 공유형 저렴주택 여기 나왔죠? 우리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이 공급을 많이 넣겠다. 이제 그런 이렇게 특례를 많이 주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뭐를 넣는다고 그래요, 지금? 개발 이 공유형 저렴주택 도입. 공공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은 것 같다. 네. 물론 과거처럼 세게는 안 하겠지만 큰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시작할게요. 자, 지금 계속 우클릭은 하고 있으나 여기 지금 이 향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뭐 주거위원회 명단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구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여러분 기억나는 분 계세요? 그쵸? 이분은 좀 그 성함이 약간 좀 그래서 특이해서 기억이 잘 남죠. 그리고 한문도, 최상욱 이분들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문도 이분은 뭐다? 거의 15년째 하락만 외치고 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락만 외치는 사람들은 안 가. 우리 소위 말해서 뭐 틀리면 막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틀려가지고 갔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락만 외치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이야. 네. 그러면은 우리 거의 무주택, 유주택 비율이 5대5라고 하잖아요. 50%를 이미 안고 가는 거야, 이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언제 훅 갈지 모릅니다. 자, 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클릭은 하고 있지만,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변창은 공공주택 공급, 그리고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다 환수하자는 사람이야. 자, 그리고 남기업, 이번 국토 보유세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철빈, 전세 피해자 대책위원장. 네, 뭐, 이건 취지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한문도 이번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락론 전문가. 네. 앞으로 20년 후에도 아마 레미안 원베일리가 100억 넘고, 그리고 반디클이 100억, 평당 3억을 찍어도 그때도 하락 얘기할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황이더라.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 계속 우클릭은 하고 있으나 이게 무섭습니다. 이 우클릭 하니까 정말 우클릭인지 알더라. 약간 이게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이 과거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
대신 큰 상승이 일어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공급을 좀 빨리 넣으려고는 할 겁니다. 네, 자, 네. 좋습니다. 자, 지나갈게요. 자, 우리 지금 여기 어디에서 가장 많은 힌트를 얻었냐면 그냥 뉴스에 나온 이걸 보면 이 사람의 표정과 말투를 볼 수 없으니까 조금 느끼기가 어렵죠. 그렇죠? 또 뉴스는 정제해서 나오니까. 근데 여기 우리 3프로TV에서 나왔을 때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저 몇 번 돌려봤어요. 이런 공약들보다는 그 사람 표정을 보면서 한 3번 돌려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정들려고 하대. 네. 자, 네, 알 수 없다. 네, 제이천사님, 감사합니다. 알 수 없다. 드림 어게인님, 그분, 크크, 이렇게 하셨어요. 네. 자, 볼게요.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손댈 때마다 문제더라. 굳이 세율 손대야 하나? 비싼 집 소유욕 죄악시하면 안 돼. 근데 여기에서 뒤에 무슨 말을 했냐? 세금만 잘 내면 된다. 네.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오, 완전히 기조가 신념이 변했네. 오, 이제 뭐 그렇게까지 안 하겠구나. 근데 이거를 가만 돌려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세금 내면 되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겠구나.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겠네. 하는데, 2번, 3번 볼수록, 세금만 내세요. 마음대로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내가 이분 싫어하나? 자, 전세 10년 보장. 공시입장 아니다. 왜냐, 민주당에서 살짝 흘렸죠. 전세 10년 이렇게 보장하도록 하겠다 했더니, 민심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상속세 기준 18억 상향. 뭐 이런 건 좋습니다. 네,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세금 1주택자는 내리고 다주택자는 올리겠다. 네, 기조 변함없죠. 그게. 자, 그리고 국토보유세. 요것도 지금 약간 이렇게 우클릭 하면 할수록 계속 지지율 올라가니까 수용성이 낮다.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약간 비슷한 걸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살짝 오른다든지 크게 뜨겁지 않으면 이런 건 안 할 확률은 높습니다. 네, 괜히 반발을 살 이유가 없거든, 이분 입장에서. 자, 좋은 입지에 공공주택 우선. 좋은 입지에 강남에 공공주택을 넣는다? 서초에 공공주택을 넣는다?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 가능할까 싶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회의적으로 느껴진다. 네. 자, 요겁니다. 세상이 지금, 제가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볼까? 자, 세상이 지금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특정 지역, 강남 아니더라도 바다가 보이는 한강이 보이는 5억이 아니라 500억이라도 살 사람이 있으니까. 왜? 돈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말이냐고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투기적 요소들은 억제를 해야겠죠. 네, 좋습니다. 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진우 기자 있잖아요. 이진우 기자 3프로에서. 제가 보기에 그분이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도 많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의 질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다른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혀를 찌른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진우 기자의 이 질문은 정말 허를 찌르더라고요. 약간. 네. 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진우가 툭 떨렸어요. 이진우 기자가. 세금 열심히 내면 되겠죠? 네. 자본주의 세상에서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네. 약간, 보면 볼수록 약간 겁이 났습니다. 네. 자, 세율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굳이 손대야 되겠냐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문재인 정부 세금보다 많이 낮춘 상태인데, 지금이 괜찮다면 세율이 높아졌다는 뜻? 다시 그거를 손대가지고,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네, 손댈 때보다 문제가 돼요. 네. 하지만 큰 상승이 일어나면 손댈 것이다. 네. 그거는 여도 야도 강도의 차이일 뿐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 자, 우리 지금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지금 이 장표를 만들 때만 해도 4분이 이 후보였는데 지금 이제 2분으로 압축이 됐죠. 근데 의미가 없어요. 보면 의미가 없어. 왜냐? 그냥 지금 이런 정책 토론을 해야 하니까 자문들한테 여기에서 이야기해야 할 몇 가지 있을까? 이렇게 하고 그냥 살짝 얘기한 느낌이에요. 그냥
그런데도 전체적인 큰 기조는 본인들의 신념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냥 좀 그래요. 1인용 주택 및 세대 공존형 아파트 공급, 이게 과연 서민들이 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죠? 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특공, 외국인 투기세 신설, 이건 뭐 그냥 공약,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뭐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건 해야 돼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재건축이 되면 초과이익 되는 거는 다 국가에 세금으로 내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국가에 세금 내면 국가도 발전하고 가격도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하면 이 초과이익은 다 세금으로 걷겠다 하면 건설사에서 분양을 해요, 안 해요? 특히 비싼 곳일수록 아파트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하겠죠. 왜냐? 이거 초과이익이 나면 다 니네 세금을 내 하는데 누가 참여를 하냐 이거죠. 공급을 더 부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폐지를 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정비사업 통해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 네네, 요거는 매우 필요한 사항이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 내년, 내후년이 서울의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생긴 이후에 가장 공급이 부족한 2년을 맞이합니다. 그게 왜예요? 지난 정부, 그러니까 지지난 정부가 됐죠.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계속 규제 일본도였죠. 계속. 규제를 계속 넣으면 제가 시장은 역습한다고 했죠. 그럼 규제를 넣으니까 시장은 역습하니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또 수요만 막은 게 아니라 뭘 막았어요? 공급을 막아버렸잖아요. 아파트를 그냥 안 지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되었었던 지역들을 싹 해제해버렸어요. 네, 그냥 재건축 멈춰버렸죠. 그럼 서울은 가뜩이나 빈 땅이 없잖아요. 그럼 빈 땅이 없으면 아파트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아파트 공급이 나와야 하는데 그때 싹 해제해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공급이 후행해서 없어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지으려면 빠르면 4년, 5년, 6년이 걸리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가 언제 됐어요? 4, 5년, 5년, 6년 전이었잖아요. 그때 공급을 막았던 게 지금 내년, 내후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시장이 꼬일 대로 꼬였다.